인간은 진실보다 자신이 믿고 싶은 허구를 더 사랑한다. 그래서 거짓말은 가장 대중적인 맞추제다. 거짓말을 반복하는 자는 결국 자신도 속이게 된다. 거짓말은 무의식 속에 침투해서 새로운 자아를 구성한다. 거짓말은 현실과의 관계를 포기한 자의 언어다. 그것은 자기의 외피를 만들고 그 안에 숨어버리는 도피다. 아이의 거짓말은 나쁘다기보다 아직 자기 감정과 현실을 분리하지 못한 채 혼란스러움을 드러내는 창이다. 우리는 흔히 거짓말을 하는 사람을 보면서 결국엔 걸릴 걸 알면서 왜 거짓말을 할까? 라는 의문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은 종종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자각조차 희미하거나 자각하더라도 자신의 불안이나 공포, 욕구가 너무 강해서 자기 조절이 안 되는 심리 상태를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충동성과 방어 기제가 이미 한 사람을 지배한 상태이기 때문이죠. 충동성과 방어 기제가 한 사람을 지배했다는 것은 이 사람이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기도 전에 이미 내면의 욕구나 감정의 불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무의식의 심리 기제가 자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죠. 거짓말을 하고 나서도 왜 자신이 그런 거짓말을 한 건지 명확히 설명하지 못할 때가 많죠. 그냥 그때는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았어 라거나 그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라는 식으로 기억할 수 있습니다. 뇌의 구조적인 관점에서 볼 때도 인간의 감정은 뇌의 원시적인 영역에서 즉각적으로 작동하죠. 감정은 편도체 같은 원초적인 뇌 구조에서 먼저 처리됩니다. 이 감정 시스템은 생존에 필수적이기에 빠르게 반응하죠. 반면에 합리적인 사고는 전두엽이라는 상위 뇌 구조에서 이루어지기에 속도가 느립니다. 감정적인 행동은 자동 반사처럼 빠르고 이성적인 판단은 늦게 도착하죠. 그래서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위협이나 수치심, 불안이나 분노를 느끼고 이것이 자아에 과한 위협이 되면 이를 느끼고 행동한 후 이후에 생각이 따라오게 됩니다. 발달 심리적인 뿌리를 살펴보면 거짓말을 충동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어린 시절부터 거짓말이 생존 방식이자 심리적인 보호수단인 경우가 많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부모가 아이에게 과도하게 화를 내거나 모욕을 주는 경우 아이는 진실을 말하면 사랑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는 용납되지 않는다 라는 패턴이 만들어질 수 있죠. 또는 감정 표현이 억압된 경우 아이가 무섭다, 슬프다, 화가 난다 라는 감정을 억압하고 쓸데없이 울지 마, 쓸데없이 화내면 안 돼, 무서울 필요 없어 라는 식으로 감정을 누르면 이런 감정의 표현 대신 거짓말이나 회피 방식으로 감정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자신의 감정을 받아들이고 이를 안전하게 해석해주는 경험이 없으면 감정 자체가 큰 위협처럼 느껴지죠. 그래서 감정이 올라오면 자아가 이를 통합하거나 조절하지 못하고 그냥 바로 반응해버리는 패턴이 형성됩니다. 만약 어린 시절 엄마가 나를 안아주고 돌봐줄 줄 알았는데 갑자기 화를 낸다 라는 경험을 했다면 감정이 예측 불가능하고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큰 위협의 기억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자아는 자기 스스로 감정을 조절하거나 기다릴 수 없는 구조로 성장하죠. 이렇게 되면 감정이 올라올 때 곧바로 반응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불안을 느낍니다. 그래서 충동적으로 움직이고 이후에야 왜 그랬는지 혼란스러워진다고 볼 수 있죠. 이를 정신역동적으로 살펴보면 자아의 미성숙이 가장 큰 원인이죠. 자아가 약하기 때문에 감정이 오면 느낀다, 느낀 것은 진실이다 라는 등식이 생깁니다. 통합적인 사고로 감정은 때로는 사실이 아닐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감정이 곧 현실이나 명령, 진실처럼 느껴져서 즉각적으로 반응하게 되는 것이죠. 특히 원시적인 방어기제인 분열이 일어나서 좋거나 나쁜 것으로 흑과 백으로 구분하게 되면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나는 피해자야 라는 생각이 굳어지고 자기 성찰을 하기 힘들어집니다. 또한 투사라는 방어기제로 내 안의 공격성과 불안을 상대에게 떠넘겨서 제가 나를 속일 것 같아서 내가 먼저 거짓말한 거야
라고 합리화할 수도 있죠. 어차피 저 사람도 나를 이용하려고 했을 거야 라고까지 생각하면 이제 반성은 없습니다. 또한 부인이라는 방어 기제로 내가 잘못했을 리 없어. 나는 그런 의도로 한 게 아니야. 라는 식으로 진실을 왜곡해버리면 편안해지죠. 충동적인 거짓말이 자주 보이는 경계선 성격 장애의 경우 버려짐에 대한 극단적인 공포와 감정적인 불안정이 특징입니다. 만약 가까운 사람이 답장을 안 한 경우 나는 버려지는 것 같아. 내가 싫어진 거야. 나는 버림받을 거야. 와 같은 감정들이 올라오죠. 이 감정은 논리적인 사고를 압도하면서 편도체가 반응합니다. 약한 자아는 이런 감정을 해석하거나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자아가 불안에 압도되면 감정은 현실이자 명령이 되어버리죠. 이땐 방어기제 분열로 얘는 나한테 상처 주는 나쁜 놈이야 라고 판단하고 투사까지 일어나면 얘가 날 무시하려고 일부러 안 보는 거지 라고 판단합니다. 이렇게 되면 상대를 붙잡거나 떠보거나 상처 주기 위해서 충동적으로 거짓말을 할 수 있죠. 경계선 성격은 나 지금 병원에 있어. 나 극단적인 시도했어. 누가 나 스토킹하고 있어. 라는 식으로 자신의 극단적인 감정을 외부에 보여줄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이런 거짓말은 사실은 타인을 조종하려 한다기보다는 제발 나를 떠나지 말아줘 라는 무의식적 표현이기도 하죠. 문제는 이것이 반복되면 인간관계는 깨지고 더 큰 공허함에 빠질 수 있습니다. 반면 반사회성 성격장애의 경우엔 공감이 부족하고 죄책감이 없으면서 자신의 욕구 충족, 쾌락이나 이득 충족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 반사회성 성격을 가진 사람이 돈이 필요한데 누군가를 이용할 기회가 있다면 내가 이걸 안 하면 손해야. 저 사람 내가 이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야. 라는 생각을 쉽게 하면서 자신의 쾌락과 이득을 우선하고 장기적인 판단을 하지 못합니다. 참 신기한 것이 돈을 위해 상대를 이용하면서도 제가 바보 같아서 속는 거지.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 이건 범죄가 아니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기회야. 제가 날 먼저 무시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건 괜찮지. 라는 식으로 합리화를 할 수 있습니다. 반사회성 성격은 이득을 중시하고 충동적으로 행동하기에 습관적인 거짓말과 조작, 사기가 나오죠. 한편 자기애성 성격장애가 거짓말을 하는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이들의 핵심 정서는 수치심과 열등감, 무의식에 깊게 숨겨진 불완전함이죠. 겉으로는 나는 특별하다, 나는 누구보다 뛰어나다 라고 믿고 있지만 실제로는 내가 별거 아니라는 두려움이 깊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거짓말은 완벽한 자기 이미지를 유지하려는 노력이죠. 만약 누군가가 자신의 부족함을 지적했다면 쟤는 나를 제대로 못 보는 무능한 놈이야 라며 상대를 깎아내려서 자신을 보호합니다. 이들의 거짓말은 허영심을 부리는 목적보다는 자신의 무가치함을 견디지 못해서 하게 되는 방어적인 허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연극성 성격의 경우 자아가 약하고 자존감이 매우 불안정하죠. 이들은 사랑받지 않으면 무가치하다 라는 믿음을 갖고 있기에 자신의 공허함과 불안을 극적인 표현으로 메우려고 합니다. 이들이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관심을 끌고 사랑을 받기 위한 목적이죠. 자신을 특별하고 가치 있게 보이도록 이야기를 과장하고 조작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연극성 성격의 거짓말은 관심과 애정에 대한 중독적인 욕구에서 나오기에 상황을 드라마화해서 각본을 쓰기도 합니다. 극적인 이야기를 만들어내서 관심을 받으려 하죠. 이들의 관계 패턴을 보면 경계선 성격장애의 경우 초반에 극단적인 친밀감이 생깁니다. 상대방을 이상화하고 이 사람이 나를 구원해 줄 거야 라면서 감정이 폭발합니다. 문제는 사소한 갈등에도 격한 감정 반응을 보이기에 지금 나를 버리려는 거지 라면서 상대를 공격하거나 스스로 관계를 무너뜨리죠. 자해를 하거나 위협을 하는 등 관계를 파괴하고 후회하면서 다시 재결합을 시도하는 관계 패턴이 자주 드러납니다. 반면 반사회성 성격장애의 관계 패턴은 단순하죠. 이들에게 사람은 도구일 뿐입니다. 초기에는 친절하고 매우 매력적으로 다가가죠.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유혹한 후
상대의 취약점을 파악해서 조종하고 거짓말을 하며 심리게임을 펼칩니다. 상대가 쓸모가 없어지면 관계를 버리거나 갈등을 일부러 만들어서 단절하고 무관심해집니다. 반사회성 성격장애는 정서적 애착이 거의 없기에 후회하거나 죄책감, 감정적인 책임을 느끼지 않습니다. 관계는 단지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수단으로 사람을 쓸모와 무쓸모로 구분하죠. 자기애성 성격장애의 관계 패턴은 다릅니다. 이들은 이상화된 자기 이미지에 맞는 사람만 곁에 두죠. 초기에 이들은 너는 내가 특별하다는 걸 이해하는 사람이야 라는 메시지를 주면서 상대에게 이상화를 투사합니다. 점점 자신에 대한 인정이나 전적인 동의, 즉 복종을 요구하고 충성도를 테스트합니다. 상대가 자신을 비판하거나 반항할 경우 완전히 평가절하하고 갑자기 냉정해지면서 거리를 두죠. 이들에게 관계는 나의 우월함을 확인받기 위한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의 우월함을 비춰주고 동의해줄 사람이 아니라면 극단적인 분노와 수치를 느끼고 단절하죠. 연극성 성격장애의 관계 패턴은 초기에는 빠르게 친밀감이 형성됩니다. 문제는 드라마틱하게 감정이 과잉 표현되고 상대방의 관심을 요구하죠. 상대가 관심을 덜 주거나 피로해지면 버리고 다른 사람을 찾아갑니다. 끊임없이 주목받기 위한 관심을 요구하는 특징이 있죠. 마지막으로 경계선 성격장애의 거짓말과 거짓된 태도가 위험한 이유는 경계선 성격의 경우 감정이 현실을 왜곡하기에 사실과 감정의 경계가 무너져서 사실이 쉽게 왜곡될 수 있습니다. 또 사랑이 증오로 순식간에 바뀌기에 상대방을 조작하거나 위협할 수 있죠. 나를 버리면 죽어버릴 거야. 내가 너를 망하게 할 거야. 라는 등 감정적으로 위협을 가하기 쉽습니다. 또 상대가 가해자 역할에 몰리기 쉽죠. 상대는 혼란과 죄책감, 정서적으로 소진된 상태로 자아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경계선 성격을 대할 때는 사실과 감정을 명확히 구분하는 연습을 해야 하죠. 또 공감은 하되 구원자의 역할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네 감정은 이해하지만 내가 그걸 다 해결해 줄 순 없어 라면서 경계를 지켜야 하죠. 한편 반사회성 성격장애의 위험성은 의도적으로 상대를 조종하고 감정 없이 거짓말을 하기에 사기와 조작이 가능합니다. 이들은 관계가 이득과 무이득으로 나뉘기에 폭력적인 수단을 쓸 수도 있죠. 이런 경우 자신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적인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자기애성 성격장애의 경우 자신의 이상화된 이미지 유지를 위해 상대방을 깎아내리거나 조종하죠. 이들과의 관계에선 상대가 희생자나 팬의 역할을 하게 되기에 자신을 인정하지 않으면 벌을 주거나 무시하는 사람이라면 건강한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자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극성 성격장애의 거짓말은 감정이 마치 사실처럼 포장되어 타인을 오도하거나 조작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또 사실관계를 흐리게 하고 사실을 왜곡하죠. 연극성 성격을 만날 때는 긍정적인 관심은 줄 수 있지만 이들이 조종하려고 하는 말이나 행동에는 명확하게 경계를 세워야 합니다. 그 말이 과장되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현실적으로 판단해야 하죠. 거짓말은 사실을 숨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현실을 창조하려는 욕망에서 비롯된다. 진실은 옷을 입는데 시간이 걸리지만 거짓은 이미 세상을 한 바퀴 돌았다. 진실을 말하라. 그러나 당신이 속해 있는 사회가 진실을 감당할 수 있을지는 별개의 문제다. 때로는 거짓말이 더 매력적으로 들린다는 이유만으로 거짓에 끌리거나 좀 덜 매력적이라는 이유로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때그때 상황에서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응원합니다.